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멘탈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섭님 항상 궁금한 게요, 리섭님과 다른 의견은 왜 궁금하시지 않으시는지요? 리섭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만 할 수 없는 거 아닌지요? 맞아요. 제 의견이 항상 맞는 거 아닙니다. 맞는 거 아닌데 이제 제 방송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냥 닥치라는 말을, 개소리를 좀 하지 말라는 말을 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웃자고. 저도 주변 사람들 조언 잘 듣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언이라든지 어떤 의견 같은 거는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온라인에서는 개나 소나 지가 뭐 검사, 변호사, 의사야. 개나 소나 연봉 1억이고 개나 소나 키가 185고 개나 소나 3대 600 치는 헬스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누구 조언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정말로 그냥 정말 뭐 배울 만한 게 있다는 게 정말 확실하게 검증이 된 사람, 그런 분들의 조언은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딱히 막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중에 저한테 태클 걸고 이러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맞춰주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논리도 이상한 게 거의 태반이고 열애아홉은 다 이상하고, 그리고 유튜버들은 이게 공감을 하실 텐데, 유튜버들이 빨리 망하고 싶으면은 시청자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면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튜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메일을 진짜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그 메일 중에는 어떤 게 있냐, 리섭님 이건 정말 대박 소재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100만 뷰 이상 나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정말 대박이고 이거 어떤 거 하면은 조회수 정말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소재를 나한테 막 보내줘. 근데 보잖아요, 그런 거? 저도 뭐 조회수 내가 봤을 때 이거 5천도 안 나오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게 이슈가 될지 정말로 아는 사람이면요,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어떤 게 조회수 잘 나올지 아는 사람이면 지가 유튜브를 했다니까. 지가 유튜브를 했을 거고, 자기가 어떤 컨텐츠적인 유튜브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했던, 블로그를 했던,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사업할 때 사업 안 해본 사람의 조언 좀 제발 듣지 마세요. 주변 진짜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 할 때도 저희 어머니하고 엄청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은, 아니 자꾸 막 조회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거를 자꾸만 나한테 막 자꾸 뭐 하라 그러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뭐만 하면은, 아니 내가 나름대로 돈 받고 진짜 유튜브 컨설팅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 진짜, 아니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나한테 유튜브 훈수를 두는 거야.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예시를 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본업에 대해서 막 지적질을 하고 조언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종특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업에 정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자기 사실 목숨을 걸고 약간 이러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딱 보고 지들 딴에는 그 사람을 위한대. 근데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저도 이 조언을 함부로 안 하게 된 그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누가 뭐를 한다고 하면은 뭐든지 잘 될 거야, 잘 해봐,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큰 뭔가를 걸지 않아야 된다면, 자기가 예를 들어 평생 모은 돈을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막 올인을 하겠대, 그런 거는 저도 근데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조금만 잘 생각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도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야 그거 무조건 된다, 해봐, 야 해봐, 막 이랬었어. 책임감이라는 게 없는 거야. 오히려 제가 왜 이 버릇이 고쳐졌냐면은, 예전에 어떤 제 친구가 자기가 뭔 사업을 하겠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볼 땐 반반이야.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망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뭘 한다길래, 그때만 해도 괜히 막 누구 초치고 이런 게 뭐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기는 해요.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초치고 이런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사업을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거 같냐, 네가 볼 때는,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용기를 북돋아 펴가지고 야 그거 무조건 되겠다, 야 진짜 열심히 해봐 이랬잖아. 결국엔 사업할 때 반반 사업만 돼도 그냥 일단 질러보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 그때까지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들어가는 리소스가 적으면은 일단 질러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근데 걔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야 무조건 해봐, 야 그거 무조건 되겠다, 내 속마음은 반반이었는데. 근데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네가 투자 좀 해줘봐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내가 난 그냥 걔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막 제가 이런저런 말도 덧붙였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잘 되겠다, 야 그러면은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겸사겸사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왜냐 남일이니까 나도 존나 말을 편하게 한 거야. 남일이니까 남일이니까 야 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뭐 하면서 막 야 메뉴에다가 저것도 한번 넣어보고, 야 요즘에 그거 유행이더라, 야 이거 하는 김에 막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걔 갑자기 아 그래? 야 그러면 야 너도 투자 좀 해라 이런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되게 얼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계속 걔한테 잘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투자 안 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잖아. 근데 막 이러면서 제가 웬만하면 얼지를 않거든요. 웬만하면 임기응변으로 다 넘어가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내가 진짜 내 일이 아니라고 진짜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내가 진짜 오지랖을 부리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특히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야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지, 대답을 할 때도 야 나보다 현업 종사자인 네가 훨씬 잘 알겠지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하는 거야. 내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 요 정도로 밑밥을 쫙 깐 다음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누구한테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훈수를 둔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한테 딱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투자 좀 하실래요? 리성님은 건전한 비판, 비평, 일침과 맹목적인 저격, 비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인가 어디에서 외설과 예술 그 경계에 있는 그런 거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야동과 예술 영화의 차이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포르노 같은 거를 유출을 하면은 처벌을 시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은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 다비드상 같은 경우 남자 성기가 그대로 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포르노랑 노출도 자체는 똑같잖아요. 이제 성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기준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포르노 업자들을 이제 잡아다가 어떤 판결을 할 때가 있어요. 포르노 업자들이 자꾸 우리는 예술을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얘네랑 우리랑 수위가 뭐가 다르냐, 얘네도 똑같이 섹스 얘기 있고 성기 나오고 다 하고 우리가 지금 포르노 영상에도 다 나온다, 우리도 예술을 한 거다 라는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3심까지인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역사에 남을 명언이 터집니다. 그 판사, 미국의 판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술인지 포르노인지는 그냥 씨발 보면 안다. 어떤 근거나 논리나 어떤 판단 기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면 알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약간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건전한 비판, 비평, 일침과 맹목적인 저격, 비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뭐 누구 저격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 말로는 맨날 그래.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찍는 거고요, 저는 사익을 위해서 그걸 찍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찍는 사람들 있어. 그냥 보면 알아. 얘가 그냥 정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건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사람들이 병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비난과 비판은 보면 안다. 서면 포르노다 이 미친놈. 힐링이나 자존감 올리는 마인드법이나 전환법이 있으신가요?
자존감은, 그러니까 자존감에서 솔직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얼마나 애착 형성이 잘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얼마나 잘 해줬는지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내가 성취를 하는 거를 계속 경험을 쌓아야 돼요. 보통 이게 어린 시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좀 부족했다면은 자존감이 많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성취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무슨 뭐 마인드를 바꿔라 막 이딴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정신자위용 솔루션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뭔가 계속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설득을 잘하는 방법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엔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없어도 내 상대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설득을 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설득하기 힘든 상대는 그거야. 그래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뭐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정하려면은 이 새끼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이런 바이브를 풍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의 입장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사람들이 멘탈이 터지는 거거든. 나는 얘랑 딜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체 뭐가 부족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거고. 이성님은 어떻게 현자가 되셨나요? 궁금합니다. 현자는 일단 아니고요. 그냥 방구석에서 누워서 맨날 잡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옛날 철학가들 있잖아요. 옛날 철학가들을 보면 옛날 철학가들도 사실상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방구석 유튜버들 있잖아요. 방구석 유튜버들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철학가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있어. 집안만 좋게 태어났으면. 사실은 이게 저도 옛날에 제가 굉장히 즐겨봤던 철학가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INTP 성향인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일단 여성 혐오자예요. 여성 혐오자에다가 굉장히 세상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딱히 잃어본 적 하나도 없는 방구석 찐따입니다. 방구석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처먹던 그 방구석 찐따예요. 약간 존나 여자도 못 만나봤으면서 여자에 대해서 존나 막 여자들은 존나 쌍년이고 막 머리만 길지 사상은 짧은 년들이다 하면서 막 진짜 여성 혐오에 걸렸던 그 약간 방구석 찐따인데 근데 명언 자체는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쇼펜하우어도 아마 INTP가 그럴 거예요. INTP 아니면은 INTJ일 텐데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이제 밥 처먹고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저런 쌍년들 하면서 이제 뭔가 그 다크다크한 느낌으로 이제 엄청난 저서들을 만들어낸 거죠. 쇼펜하우어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사랑은 없다. 제목이 사랑은 없다. 근데 쇼펜하우어가 이제 통찰도 개쩔기는 해요.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방구석에서 I 성향에다가 NT 성향을 같이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잡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 같은 게 굉장히 많죠. 리서평 구독자 얼평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얼평을 해서 컨텐츠화 시킬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멘탈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제 시청자 끽해봐야 지금 라이브는 뭐 몇백 명밖에 안 되고 영상 조회수도 요즘에 몇만밖에 안 나오죠. 근데 말로는 뭐 몇만 딸이다 이러는데 막상 몇만 명 앞에 자기 얼굴이 공개되고 악플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누구라도 악플은 달려요. 이거는 누구라도 달리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멘탈이 제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영상을 내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거 고민 상담만 해도 영상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로. 그래서 이거 요즘에 진짜 짜증나서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식이 그렇게 센 거야. 자기는 뭐 인천에 사는 누구누구고 몇 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고민 상담 다 해주고 영상
영상 10분짜리면은요 이거 편집 비용만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들어간 리소스가 있잖아. 그 시간에 다른 콘텐츠를 했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준 거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편집을 해서 다 올렸더니만 메일로 내려달래. 자기를 누가 알아볼 것 같다는 거야. 뭘 알아봐. 아니 뭐 사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소재의 일을 내가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그거를 내려달라고 너무 많은 요청이 와가지고 아 진짜 이거 현타가 많이 와요. 근데 그냥 고민 상담도 그 정도인데 얼평을 한다. 이거는 거의